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의 세 번째 챕터인 컨트롤 플로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프리리미너리 챕터스하고 C 프로그래밍 랭귀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C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챕터 3 컨트롤 플로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로우 챕터는 먼저 스테이트먼트와 블락 컨트롤 플로우에 기본되는 두 단위를 먼저 소개를 하고 조건문의 대표적인 구문인 if-else 구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웨이 디시전에 사용되는 else-if 구문을 소개한 후 그를 좀 더 효율적이고 보기 좋게 만든 스위치 구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여러가지 루프를 설명할 텐데 대표적인 게 while, for 이미 설명한 바 있고요. 새롭게 do while 루프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문들에서 컨트롤 플로우에 사용되는 두 가지 컨트롤 구문이 있는데 break하고 continue입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oTo와 label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컨트롤 플로우라고 얘기하면은 계산이 수행되는 그 순서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플로우의 기본 단위는 스테이트먼트하고 블락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는 문장이라고도 하는데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변수의 값을 초기화한다거나 그 값을 증가시킨다거나 또는 함수를 호출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각각 별도의 문장으로 진행됩니다. 문장의 끝에는 이와 같이 세미콜론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스테이트먼트 터미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세미콜론 는 문장과 문장을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문장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스테이트먼트보다 좀 더 큰 단위가 블락입니다. 블락은 브레이스로 열고 브레이스로 닫습니다. 그 안에 먼저 선언들이 나열하게 되고요. 이어서 스테이트먼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블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와 문법적으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f, else, while, for 같은 구문은 뒤에 하나의 문장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오는 대신에 여러 개의 문장을 브레이스로 묶은 블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문장 하나와 블락 하나가 서로 이퀴벌런트한 위치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함수가 하나의 블락으로 정의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블락 안에는 선언과 그 다음에 문장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블락에도 베리어블들이 선언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함수 맨 처음에만 베리어블이 선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블락 안에서도 새로운 베리어블이 선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브레이스로 닫은 다음에 즉 블락이 끝나게 되면은 세미콜론으로 블락이 끝난 것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즉 브레이스 뒤에 세미콜론이 붙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문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if-else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if라는 키워드가 나온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스테이트먼트 1을 실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테이트먼트 2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else 부분은 선택적입니다. 즉 앞에 있는 if 부분만 나오고 뒷부분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흔히 이 조건문 안에 어떤 수식이 들어가는데 이 수식의 값이 0일 때 거짓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0이 아닐 때 참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0인지 0이 아닌지 확인해보는 부분을 생략하고 수식만 써줘도 같은 의미로 통할 수 있습니다. if문은 nest 될 수 있습니다. 즉 if문 안에 다른 if문이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걸 nesting이라고 하는데 이때 else가 어떤 if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f하고 대응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이 else 문은 바깥쪽에 있는 if문에 대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가장 가까운 if문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S문이 가장 가까운 if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if문에 대응됩니다. 이 else문은 가장 가까운 if가 여기 있지만은 이 브레이스 안에 이 i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if문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블락을 건너뛰어서 보이는 가장 가까운 if문이 해당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 else가 어디에 붙는지 인덴테이션에 의해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서 이와 같은 예제를 봅시다. 이 경우에 보면은 이 부문이 있고요. 여기 else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else는 인덴테이션 상에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이 부문에 대응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가장 가까운 이 부문은 요 안쪽에 이 부문입니다. 그래서 인덴테이션을 이와 같이 해놨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죠. 이것을 제대로 수정하려면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문에 브레이스를 열고 이 else 전에 브레이스를 닫아주어서 이 else가 안쪽에 붙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if와 연결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else가 어떤 if에 대응되느냐 하는 것이 인덴테이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if, 블락을 건너뛴 가장 가까운 if에 연결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덴테이션에 속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죠. 다음은 멀티웨이 디시전에서 사용하는 else if 구문입니다. if, else 사이에 이와같이 else if들이 여러 개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은 해당되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이 전체를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을 보고요. 두 번째 조건에 맞으면 역시 해당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시키고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else에 붙어있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돼서 전체적인 if else 구문이 종료됩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에 있는 else 구문이 없다 하면은 어떤 스테이트먼트도 실행되지 않고 종료되죠. 흔히 이 마지막에 있는 else문은 어떤 에러 상태를 검출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때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스테이트먼트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묶여있는 그룹이 즉 블락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else if의 예제를 들기 위해서 바이너리 서치를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search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search라 하면은 어떤 데이터의 그룹이죠. 이 경우에는 array에 저장되어 있는 정수입니다. 이때 어떤 특정한 값이 몇 번째 저장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8이다 그러면 그것이 네 번째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x가 1이다 그러면 그것이 7번째죠. 7번째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search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맨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뒤져보는 것입니다. 즉 i가 0일 때부터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맨 끝에 도달할 때까지 차례차례 보는 것이죠. 그래서 0일 때 원하는 값 8인가 보고요. 8이 아니면은 다시 i를 증가시켜서 다시 다음번에 걸 보죠. 3을 보게 됩니다. 3도 역시 원하는 값 8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네 번째 8이 나오면 그때 이게 0, 1, 2, 3, 4죠. 즉 네 번째 0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값이 8이라는 의미로 4를 리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몇 번째 그 값이 들어가 있다는 그 위치를 리턴 값으로 정수로 돼 있죠. 리턴 값으로 갖게 됩니다. 만약에 원하던 값이 이 array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1 값을 주게 됩니다. 위치 값들은 가장 앞이 0이고 맨 끝에가 n-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리턴했다는 것은 이 array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array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이와 같이 랜덤하게 무작위로 흩어놓지 않고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차례로 늘어놓는다면 그것을 이제 sorting이라고 얘기하고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렬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뒤지는 그런 서치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바이너리 서치는 이와 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들어가 있는 값들이 이번에는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차례로 정렬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비어있는 값 없이 0부터 9까지 모두 차례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 예제는 중간에 번호 몇 개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번호하고 번호 사이의 간격이 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0개의 데이터가 array에 정렬되어 저장되어 있을 때 8이라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 찾는 과정을 따져보면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는 3개죠. 첫 번째 이 x는 찾는 값이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array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규먼트는 이 array의 크기가 되겠죠. 이 함수에서는 4개의 정수 값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low, high, mid. low는 이 array의 가장 작은 인덱스 값을 말하고 high는 가장 큰 인덱스 값을 말합니다. mid는 작은 값과 큰 값의 중간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low는 0이 되고요.
하이는 n-1이 됩니다. 자, 이 어레이 상에서 보면은 제로가 로우가 되고요. 9가 하이가 됩니다. 이어서 while 루프가 나오는데 이 while 루프의 조건은 로우가 하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하죠. 들어가자마자 mid를 계산합니다. mid는 로우와 하이의 중간값이죠. 두 개를 더해서 둘로 나누면 중간값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로 계산이 되죠. 즉 이 위치가 mid가 됩니다. 먼저 주어진 x 값이 이 중간에 있는 값보다 더 작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x가 mid 값보다 더 작다면은 전체 구간 중에서 작은 반쪽 구간 안에서 그 값이 있는지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가 mid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간이 이만큼에서 그거의 반쪽인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중간값이 x보다 더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머지 반쪽에서, 즉 이때는 로우가 이 위치로 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원하는 값이 있는지 찾게 됩니다. 자, 이 두 조건이 다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죠? 그 값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그 위치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반쪽, 이쪽이나 혹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 구간 안에서 원하는 값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8, 즉 8을 이 어레이에서 찾는다 했을 경우에는 로우가 처음에 0, 하이가 9가 되고요. 그의 중간값이 4가 mid가 됩니다. 8은 중간값 4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로우가 5가 됩니다. 그래서 5에서 9 사이에서 찾게 되는데 다음번 이터레이션에서 mid가 다시 계산되면은 5하고 9의 중간값인 7이 mid로 선택이 됩니다. 7 값은 8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8하고 9로 구성된 역시 반으로 줄어든 구간에서 찾게 되죠. 이 구간, 즉 8하고 9 사이의 구간에서 중간값은 두 개 더해서 나누면 8이 됩니다. 그래서 8은 실제 우리가 찾는 값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치 값 8이라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자, 반대로 x가 1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x가 1이면 처음에 로우는 0이 되고 하이는 9가 되고 중간값은 4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때 중간값이 x1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반대쪽 구간에서 우리가 찾게 되죠. 그래서 하이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0하고 3의 중간값인 1이 미드 값으로 결정이 되죠.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근데 이 1이라는 이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기 때문에 그 위치 값인 1이 리턴되게 됩니다. 만약에 찾는 값이 이 어레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로우가 하이보다 커지게 됩니다. 구간을 점점 좁히다 보면은 로우와 하이가 역전이 돼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고요. -1을 리턴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레인지 안에 데이터가 없다 라는 뜻이 되죠. 자, 이 빈 서치 알고리즘은 앞에 간단한 서치 알고리즘에 비해서 비교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빈 서치는 실제적으로 이 어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에 대비해서 개수가 n이라면 로그 n만큼의 비교만 해주면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서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n개의 데이터를 다 서치해봐야 되고요. 평균적인 경우 n개의 데이터의 반개, 즉 2분의 n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빈 서치가 데이터가 많을 때 훨씬 빨리 데이터를 찾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이 while 루프에서는 3번의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to.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에는 이 비교를 2번으로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비교가 2번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한 번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짜봐라 하는 것이죠. 별도의 슬라이드에 확인해서 정답을 비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위치 구문입니다. 이건 역시 멀티웨이 디시전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어떤 익스프레션, 어떤 수식의 결과가 여러 개의 상수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지 확인하고요. 그 상수 중에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수와도 같지 않으면은 디폴트에 연결되어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구문은 앞에서 봤던 if, else, if 구문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멀티웨이 디시전을 스위치문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텍스트 스트림 중에서 각각 문자들이 종류별로 몇 개씩 나오는지 세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스위치문을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숫자별로 각각 몇 번씩 나왔는지, 화이트 스페이스는 몇
몇 번 나오는지, 그 밖에 다른 종류의 글자들은 몇 개 나오는지를 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카운터가 모두 12종이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숫자 각각 몇 개씩 나왔는지가 어레이로 표시되어 있고요. 화이트 캐릭터, 그 다음에 그 밖에 문자 개수는 몇 개인지를 세는 그런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세 라인에서 모든 카운터를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 while loop에서 get 캐릭터 함수를 매번 부르면서 그것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종류별로 각각의 카운터를 여러가지 증가시킴으로써 종류별로 문자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를 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에서는 if, else 구문을 사용했고요. 여기서는 스위치 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스위치 구문 안에 여러가지 케이스가 상수값에 대응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0개의 케이스는 모두 숫자 문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주어진 문자에서 0이라는 문자를 떼서 그것으로 이 ndigit이라는 카운터의 첨자를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해당 카운터를 이와 같이 증가시키게 되죠. 이것은 1장에서 설명한 바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블랭크나 뉴라인이나 탭이 나오게 되면은 모두 다 n-white, 즉 white 캐릭터의 숫자를 세는 카운터를 증가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문자를 세는 n-other라는 카운터를 증가시키게 되죠. 각 조건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스테이트먼트는 별도의 브레이스로 블락으로 묶지 않아도 되고 이와 같이 스테이트먼트를 세미콜론으로 계속 연결시켜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명령을 사용을 해서 반드시 그 스테이트먼트가 끝났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n-white를 증가시킨 다음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스위치문 전체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브레이크는 이 스위치문 안에서만 빠져나가고 이 while 루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브레이크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수행된 다음에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카운터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브레이크 대신에 리턴을 넣어주게 되면 이 함수 전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문은 스위치를 빠져나오기도 하지만은 while이나 for와 같은 또는 do 이런 루프를 빠져나올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스위치만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이 밖에 있는 while을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즉 한 단계만 빠져나가고 여러 단계를 동시에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뜻이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경우를 묶어서 한 가지 동작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케이스를 묶어서 사용하는 게 편리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용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자제해야 됩니다.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브레이크문은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스위치문은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브레이크문을 넣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케이스가 이 뒤에 들어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 실수 방지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 중요하게 됩니다. 모든 문자들을 다 읽고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즉 end of file을 만나면 이 while loop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웠던 종류별 글자 수를 이제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digit라고 먼저 출력하고요. 각 숫자 문자 종류별로 개수를 이와 같이 for loop을 돌려서 10개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white 캐릭터의 개수하고 그 밖의 숫자의 개수를 각각 10진수 형태로 출력하죠.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exercise 3-2가 나왔군요. 이것은 escape 함수를 만들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본 것이죠. 두 개의 아규먼트인데 모두 다 캐릭터 어레이입니다. 여기서 해주는 것은 s라는 캐릭터 어레이에 newline이나 tab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면 그것을 \n, \t 이렇게 보이는 글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꾼 다음에 그것을 t라는 캐릭터 어레이에다가 복사하는 것이죠. 별도의 슬라이드와 정답을 비교하기 바랍니다.